오늘은 부동산 기초 영어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이러한 부동산 기초 용어나 이런 상식들은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제 주변에는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없거나 좀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의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최대한 쉽고 간단한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안일 부자에 움직일 동자, 그리고 재산을 나타내는 산자가 쓰인 건데요. 움직이지 않는다. 부가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걸로는 집이나 건물, 토지 등이 있습니다. 동사는 그 반대의 개념으로 움직이는 자산이 되겠죠. 현금, 금, 귀금속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사는 것, 매수자는 살 사람, 매도는 파는 것, 매도자는 팔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자인데요. 이거는 최근이 아니고 1984년부터인가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해가지고 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이제 중개를 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복덕방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중개 활동을 하신 분들은 계속 할 수 있는 걸로 알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이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이런 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요. 가끔씩 이런 경우 보셨을 겁니다. 집을 보여주시거나 이렇게 전화로 응대하신 분은 아주머니가 응대를 했는데 막상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면은 아저씨나 이런 남자분이 오시는 경우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보통 부부들이 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자격증은 남자분이 갖고 있지만 아무래도 손님 응대나 이렇게 집을 보여주고 하는 거는 여성분들이 잘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분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만큼은 공인중개사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개 수수료라는 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중개 비용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냐 아니면은 임차냐 이런 형태에 따라 그리고 그 금액에 따라서 복비는 정해져 있고요. 그 복비의 상한세로 주는 게 아니라 협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고가 금액 같은 경우는 하향 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이나 이런 주요 도시에서 10억 이상 집들은 그 명시된 금액의 상한을 100% 받는 게 아니라 보통 한 0.56% 정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한번 이 계약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찜해두는 돈인데요.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5억짜리 집을 봤습니다. A 아파트. 그런데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먼저 사고 싶어서 계좌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한테 저 이거 사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러면은 다음 주 토요일날 계약 작성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누가 또 사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간에 변심하지 못하게 그 가계약금을 걸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금의 일부, 보통 계약금은 그 금액의 10% 정도를 내거든요. 그 10%의 일부 정도를 가계약금으로 내는 경우입니다.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내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그래서 변심하지 못하게 찜해두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평일에는 일을 하니까 쌍방이 원하는 날짜를 잡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토요일 오후 1시에 봅시다 해가지고 보면은 그때까지 3, 4일 정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이 서로 변심하지 않도록 그 찜해두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계약 당시에 계약서 작성 시 내는 돈이고요. 그때는 보통 10%의 그 매매가의 10%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중도금이라는 거는 중간에 내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중도금을 내게 된다면 이 계약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내야 됩니다. 중도금을 내기 전인 계약금 때는 그 취소를 하게 된다면 그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도금을 내버리면 그러한 취소가 안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잔금은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금액을 적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매매가 5억인 A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주고 잡아둡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계약 서작성 날짜에 4천만 원을 입금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2억 원을 중도금으로 납부하고 그 한 달 뒤에 잔금 최종 2억 원을 납부하면 그때 이제 이 집은 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취득세는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반대로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데요.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차익이 발생 시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5억의 집을 샀는데 4억 5천의 집을 판다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5억의 집을 샀는데 6억의 집을 팔았다면 그 1억에 대해서 기타 비용 등을 제외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게 양도세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그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데요. 그 갖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내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나 내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재산이 있는 사람들, 즉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부동산 기초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간단한 용어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